작가님들 죄송합니다. 방송을 한다면 대본 한번 써달라고 그랬어요. 어머, 그럼 얘기를 해요. 그죠? 지가 바람잡이까지 다 하는 거야? 네. 야, 어떻게 나 집에 가야 되는겨? 택배가 잘못 가서 화난 고객에게 사과하는 메일 한글로 써줘. 10대 여자 말투로 써줘.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오. 인간은 정말 이 이상의 일을 해야 돼. 네. 진짜. 자, 여러분, 챗 GPT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었습니다. 챗 GPT는 이미 세상을 뒤집어 놓은 아이폰 출시와 비교되고 있다라고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얘기를 했고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서 지난해 12월 1일 날 공개된 AI 챗 GPT를 두고 한 평가인데요. 실제로 공개 후에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고 하루 사용자가 1,500만에 이를 만큼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월간 사용자는 거의 1억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 사실 이거 우리가 이 정도로 거세게 트렌드를 몰고 가는 거는 반드시 한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챗 GPT에 대해서 가장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빅데이터 분석 IT 컨설턴트로 계시는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뭐니 해도 요즘에 최고의 화두는 챗 GPT입니다.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 챗 GPT를 쳐보면 영상이 우리나라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외국엔 영상이 진짜 이걸 분석한 영상들이 네. 쏟아져 나오고 유명한 그 IT 전문가들끼리 이걸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방을 주고받고 하는 영상들을 네. 엄청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세상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검색의 세계를 완전히 바꿀 어쩌면 진짜 이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글의 시대가 혹시 끝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는 다 같이 구글인이기 때문에 딴 데로 빨리 옮겨갈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챗 GPT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방송은 여기 방송 작가님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네. 제가 챗GPT로 우리가 만약에 방송을 한다면 얘가 대본을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대본 한번 써달라고 그래봤어요. 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주제를 주고. 네, 그러니까 볼까요? 주제를 딱 챗GPT로 방송 대본 써줘. 너에 대해서 내가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네. 궁금하다. 그렇게 해서 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전 딱 저 한 줄 넣었어요. 챗GPT를 주제로 한 방송 대본. 답변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챗GPT가 all radio script, 라디오 대본이래요. 그리고 보시면 저런 게 있어요. 인트로 뮤직. 어머.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트로 뮤직 여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나운서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인터뷰 세그먼트 스타트. 저거 방송 용어들이잖아요. 웬일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아나운서가 저 닥터도라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인터뷰 세그먼트가 끝나고 아우트로 뮤직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라디오 이렇게 하면은 TV 대본도 얘가 쓸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챗GPT를 주제로 한 TV 방송 대본 써줘. 정말 저렇게 한글로 딱 썼어요. 감수봐, 이거 작가들이 싫어할 것 같아. 예, 작가님들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볼게요. 보시면 일단은 인트로 뮤직해서 나오는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웬일이니? 인터뷰에 AI 전문가의 세그먼트 일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길어가지고 또 이걸 요즘에 또 핫한 번역기가 있어요. 디벨이라고 하는 번역기. 이것도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인데 넣으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아나운서가 AI의 최신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오늘 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이랬더니 답변지도 다 줘요. 뭐 박사님이 실제로 근데 이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인상적이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흥미로운군요. 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가 이제 더 놀라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쯤에서는 데모를 한번 할까요? 라는 것까지 제가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챗GPT 데모.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럴 때 데모를 시작하는데 또 데모를 전문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은 자, 청중에게 한번 데모를 시켜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지가 바람잡이까지 다 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나운서가 청중한테 가서 제인, 자, 챗GPT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챗GPT가 저를 위해서 시를 써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아나운서가 그래요. 한번 챗GPT한테 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랬더니 지가 정말 저렇게 시를 쓰는 시를 거예요. 또 썼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끝없이 가능성의 성장 저렇게 막 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고마워요 챗GPT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 오늘의 쇼를 마칩니다. 이거를 그냥 저는 딱 한 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방송 대본 써줘. 챗GPT를 주제로 한 TV 방송 대본 끝. 이렇습니다. 이제 강연 대본도 써주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강연과 나 관련돼서도 어떻게 나 집에 가야 되는 게 아니죠. 강연이 아주 또 재밌는데 실제 제가 이거 해봤어요. 어떻게? 틱톡 관련 강의 커리큘럼 짜줘. 그러면 저렇게 그냥 쭉 짜줍니다. 여러분 틱톡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틱톡 모르셔도 그냥 저 강의 커리큘럼대로 쭉 하면은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놀라운 걸 좀 보여드리면 온라인 쇼핑몰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치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만드시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시고 제품 정보, 결제 및 배송, 고객 지원을 저런 식으로 하시면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전 저거 딱 한 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쇼핑을 하시는데 뭔가 야 근데 내가 쇼핑몰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돼요. 택배가 잘못 가서 화난 고객에게 사과하는 메일 한글로 써줘. 메일 다 써줍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도 써줘요. 10대 여자 말투로 써줘. 자 그럼 아까랑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여기는 맨 밑에를 감사합니다라고 쓰잖아요. 네, 그 밑에는 여기는 여러분의 친구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놀라운 거는 얘가 한국어는 못하는 수준이에요. 영어는 이것보다 훨씬 잘한다며. 예, 예를 들면 영어로 써달라고 그랬더니 내용의 길이가 다르죠. 똑같이 사과는 메일 써주는데 아주 구구절절하게 영어를 써줘요. 예, 저는 딱 질문 한 줄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야 열광하지. 도대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너무 거죠. 신기하고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질문을 이거라면 얘는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제가 이런 걸 했거든요. 왜 우리가 그 구글에서 내가 진짜 이 창에 내가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 검색하는 내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내가 영어로 검색을 한다 그러면 뉴욕에 있는 영어 선생님인데 내가 하고 싶은 뉴욕에 있는 영어 선생님 중 중급 이상의 영어인데 그것도 강의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하나하나 내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쵸. 영어 선생님 찾은 후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중급 이상 그다음에 이제 또 주로 이제 무대에서 하는 그 뭐 퍼블릭 스피킹 근데 그 중에서도 모티베이셔널 스피킹 이렇게 단어를 딱 한참 차고 들어서 왜 검색 실력이 내가 있어야 그렇죠. 좋은 검색 결과를 내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썼냐? 내 얘기를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강의를 할 건데 앞으로 이래서 그래서 내가 뉴욕에서 내 그 퍼블릭 스피킹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네. 기관이나 사람이나 근데 난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배우려면 어차피 나는 버추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어디 가서 찾으면 좋을까? 소개해 줄 수 있어. 쫙 나타났어. 그걸 그러니까요. 보는 순간 사람의 시간을 이틀을 절약해 주는데 누가 돈을 안 내? 그럼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거 비슷하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깜짝 예를 놀랐어요, 들면은 진짜. 우리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은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자기소개서 쓰기 어려워하잖아요. 또 이제 어렵지.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기능적으로 내 일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돼요. 뭐냐면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러한데 제가 IT 회사에 이런 포지션으로 어떤 내가 그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쫙 정리를 해서 거기다 써주는데 내가 좀 수정만 해도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딱 써주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이거 문장 단위로 했어. 그럼 거기다가 불릴 레벨로 써주세요. 그럼 점 탁탁탁탁 찍어서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바꿔줘요. 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질문만 잘하면 답변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 이거 뭐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자, 그럼 느끼는 이게 거죠. 어느 분야까지 가는 겁니까? 시, 소설, 뭐 네. 강의, 뭐 방송 작가 분야, 네. 그다음에 뭐 문학부, 뭐 법안 초안도 쓰고 별거 다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시험을 대신 해주는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진짜 심각해. 예. 뭐 예를 들면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보통 의학 시험이나 네. 법률 시험이 외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 잘해올까 인공지능이 잘해올까 생각하면 인공지능이 더 잘해오겠죠. 당연히 잘해오죠. 그죠? 그럼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걸 갖고 구조적으로 쓸 수 있는 얘가 노하우만 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보다 답변을 잘 내는 거예요. 당연히 잘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지금 있는 수준으로도 꽈락이 아니라 통과를 해요. 막 B뿔 받고 D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잡아내야 되잖아 그거. 그쵸.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또 잡아내는 인공지능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해킹이랑 비슷해요. 오. 그래서 요즘에는 해킹도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예, 뭐냐면 해킹을 옛날에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틈을 막 보는데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 코딩 언어도 뭔가 계속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 패턴이 있는 코딩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 이거랑 비슷한 걸 이렇게 뚫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얘가 자동으로 학습할 거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해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해킹하는 걸 또 막는 것도 인공지능이에요. 왜냐하면 A라는 패턴으로 뚫는다고 하면은 이 뚫는 게 이게 봤더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침투가 아니라 이건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하는 침투인 것 같아. 그럼 이런 패턴이 보이면 이거는 인공지능이 또 막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슷하게 이제 글도 이 글을 실제로 이게 사람이 쓴 문맥의 패턴과 인공지능이 쓴 문맥의 패턴을 이거를 이제 수학적이나 그래픽이나 그래프적으로 보면 이 패턴이 조금 다르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글을 보지만 컴퓨터는 숫자랑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쓴 글을 그래프상으로 쫙 나열을 했더니 일반적인 사람의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쓴다고 하면 오케이. 뭔가 인공지능이 쓰면 이게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럼 이게 일반적인 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이 쓴 글 같아라고 하는 걸 잡아내는 걸 만들고 있고 심지어 그거를 이 오픈 AI, 챗 GPT 만든 녀석들도 그 비슷한 거를 지금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본인들이 창과 방패를 다 만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아니 수 있는 왜냐면 것이죠. 이게 창으로만 계속 나가면은 네. 인간이 뚫리거든요. 그렇죠. 되게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이거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이 그 문제가 되는 것도 방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우려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져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금융 같은 거를 해킹하는 게 인공지능이 네. 한다든지 이랬을 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렇죠. 나중에는 만약에 인공지능이 자가 발전하는 걸 못 막으면 어떡하냐. 근데 인공지능이 자가 발전한다기보다도 사실 사람의 욕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요번에 이 챗GPT 같은 거 만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왜 기술이라는 거 따라잡는 게 되게 자본만 있으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따라잡았어요. 마치 원자포탕처럼 수리 경쟁하다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지. 너무 경쟁을 심하게 하다가 결국 다 돈이 들어가. 돈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정확하게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이 챗GPT한테 거의 12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한 거예요. 이게 돈 싸움이에요. 정확하게 돈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뭐 1년에 수천억 수준이에요.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서버가 네.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의 원리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챗GPT라고 하는 녀석이 기존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했었던 인공지능하고 뭐가 다른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걸 예전에 컴퓨터한테 알려주려면 한국이 뭔지를 일단 알려줘야 돼요. 오케이. 그죠? 수도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한국의 수도라는 질문이 오면 답이 서울이다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히 한국의 수도원이라고 치면 서울이라는 답변은 하죠. 근데 이걸 조금 바꿔서 한국의 뭐 예를 들어서 제2 뭐 수도는 이런 부산에 답 못하는 거예요. 얘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딱 이것밖에 못하니까 에이 뭐 인공지능 별거 없네 이랬던 게 이제 과거의 일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랬죠 우리가. 근데 이제 아예 학습하는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뭐랑 비슷하냐? 영어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미국의 강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두 가지로 배우잖아요. 네. 하나는 정말 막 단어 하나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문법 배우고 하나는 그냥 들어서 알고. 그죠. IMO 보이.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외국에 갔더니 막 비슷한 막 말이 들려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헬로우 이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오 하이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오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네?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인공지능한테 수많은 데이터를 막 넣습니다. 근데 막 넣는데 이거를 이 마치 사람의 뇌처럼 사고하도록 뇌에 우리가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그 신경세포를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마치 사람하고 비슷한 뇌의 구조처럼 신경세포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마치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뭔가 공부하는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람이 질문을 한 거를 대답을 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얘는 지가 무슨 대답했는지 몰라요. 그렇겠지.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이 와우 맞았어. 그러면 얘는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픈 AI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오픈 AI가 차이인 거예요. 오픈해서 네. 더 많은 그게 제가 요즘에 겁난 네. 게 AI가 그렇게 개발자들끼리만 있고 그렇게 데이터를 한정적으로 썼을 때도 네. AI가 요 정도 똑똑했는데
지금 1억 명이 대들어갖고 얘를 똑똑하게 매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쏟아 넣는 거 아니야? 우리 모든 네. 정보를 더 똑똑해지게. 그럼 얘는 기계니까 쉬지도 않고 똑똑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오픈 AI라는 회사의 이름에도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회사의 대표가 샘 알트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알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VC, VC를 만든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냄새를 잘 맡는 게 일단 1번 있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이걸 왜 만들었냐면 맞아요. 2015년에 아니 구글이 모든 인공지능을 다 가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름을 처음에 오픈 AI로 줬냐면 AI를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오픈 소스 혹은 이제 모두나 쓸 수 있는 이런 소스죠. 그리고 뭐 거기에서 또 모든 사람이 약간 비영리처럼 학습을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라고 원래 시작한 게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가 원래 non-profit이었어요. 맞아요. 비영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투자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대놓고 우리는 non-profit이 아니고 for-profit이다. 맞습니다. 영리 기업이라고 싹 태도를 바꿨잖아. 맞아요. 그게 왜냐면 학습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너무 드는 많아.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감당을 못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우리가 돈 넣어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10조 넘는 돈을 넣으니까 얘는 드디어 실탄이 생겼어. 자 그렇다면은 스타트업 방식처럼 그렇지. 본인이 스타트업을 계속 키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 일단 오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입장에서 엄청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미 2016년도부터 이런 거 비슷한 걸 계속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틀린 답이 나오거나 조금만 뭔가 인류애가 좀 상하는 것 같은 답을 내는 순간 매번 욕 먹었어.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놨다 쏙 들어갔다 내놨다 쏙 들어갔다 했는데 그렇죠. 얘네는 비영리의 탈을 쓰고 그렇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얘네가 성공한 이유는 이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스타트업을 계속 봤었던 이 창업자가 본인이 엑셀레이팅 하면서 가이드라인 준 것처럼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공짜로 쓴다 와 이러고 있지만 전 세계 1억 명의 베타 테스터가 얘를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 계속 노동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1억 명이 데이터 노동을 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승질 나서. 근데 얘가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 이 얘기도 하면 재밌는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배우는 방식이 되게 문과적이에요. 문과입니다. 문과. 뭐냐면 그 수학을 글로 배워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화학습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얘한테 처음에 2 더하기 3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틀린다며요.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있어요. 2 더하기 3은 뭐야? 그러면 처음에는 5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틀렸는데?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6이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처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실제로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5가 맞는데요? 아마도 와이프분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100% 언제나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얘가 막 뇌가 혼란한지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좀 최근에 동향을 못 파악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와이프가 맞다고 하면 와이프의 답이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2 더하기 3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6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이제 소름 돋는 포인트죠. 이게 오히려 소름 돋는다. 네. 계속 진화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컴퓨터처럼 계산기처럼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무섭네. 지금 오히려 틀린다는 걸 우스워할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역으로 이거에 어떠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어떤 큰 뭉텅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이거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뭘 거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이게 잘 접속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지금 요새 접수가 자꾸 끊어진다며.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약간 여담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해서 축복받은 게 우리나라는 낮에 막 써도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미국 시간 낮은 이제 밤이니까. 그럼 자니까, 네, 애들. 그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역으로 점심 시간에 못 써요 이거를 그렇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월 $20짜리 이제 요금제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20 월 내면 $20. 네, 그러면 네, 접속 네. 누구나 하는데 근데 그것도 처음에 미리 사전 예약한 사람은 돼서 우리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엄청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몰릴 줄 몰랐겠지만 그쵸. 1억 명씩 네.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걸 사용하는 비즈니스잖아요. 네. 근데 그렇고보다 이들이 지금 기대하고 이미 그것도 어느 정도 모델에 대한 걸 하는데 일종의 API 형태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뽑아와서 제가 별도의 서비스에 붙이는 거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미경 쌤의
말투를 가진 챗 GPT를 제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답변에 대한 정답은 챗 GPT 갖고 있는데 그걸 MKUI 사이트에 예를 들면 API로 끌고 와요. 근데 갖고 오는데 얘한테 별도로 김미경 쌤의 말투나 톤을 별도로 따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동작이 안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 네.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비용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아이폰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확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결국 궁극적으로는 앱스토어 같은 형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기본 프레임은 얘가 있는데 그걸 떼와서 예를 들면 나는 여행용 챗봇을 만드는데 그렇지. 제주도 여행에 특화된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다. 그럼 얘한테 계속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대화를 시키거나 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으면 기존에 있는 그 챗GPT의 어떤 방식에다가 제주도 특화 혹은 말투를 갖고 오거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과금을 이렇게 하겠죠. 뭐냐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쓰듯이 네. API 땡겨 오니까 질문 한 번당 혹은 질문 1000번당 얼마야? 네. 라는 식의 비즈니스가 나올 거고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질문 1000번당 10,000원을 내면 실제로 제주도 사용하는 사람은 20,000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는 AID 클라우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엔 투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겠지만 애저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역시 그렇죠. 아마존이 갖고 있는 아마존이죠. AWS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의 AWS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전 세계 1억 명이 이걸 쓰니까 그 대신 왜냐하면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이 오픈 AI에서 쓰는 모든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 돌아가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인프라가 바뀔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로 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또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본인들이 오케이. 직접적으로 처음에 테이라고 그래가지고 챗봇을 네. 냈는데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상한 말 막 학습시켜가지고 나온 지 막 몇 분 만에 막 유태인의 막 히틀러의 막 뭐 별의별 맞아, 얘기를 하는 맞아. 바람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스타트업이 앞에 있네. 우리는 뒤에서 얘네 인프라만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욕을 안 먹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단을 이렇게 맡아주고 실제로 앞에서 응용하는 데들은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오픈 소스로 있는 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모델이 이제 되게 특이해지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파악한 챗 GPT의 유용성이라든지 미래도 1억 명, 2억 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방향이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AI가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라든지 직업을 바꾸는 데는 충분히 그 가능성은 네. 확실히 확인됐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역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우리 그 MKY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더 주목해 볼 만한 건 국내 서비스예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영문을 막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라니까 막상 우리는 솔직히 잘 질문 못 하거든요. 네, 왜냐면 네.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와 같은 관계가 국내에도 네. 있어요. 아하. 뭐냐면 네이버가 네. 하이퍼 클로버라고 하는 초고대 인공지능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꽤 쓸만합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리튼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한테 블로그 글쓰기나 에세이 글쓰기가 됩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제목만 이렇게 쓴 거예요. 40대 여성 나만의 길을 가다. 에세이 써줘. 그럼 옆에처럼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엄마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다. 그때 당시엔 그게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지 몰랐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평생 저렇게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마음에 안 든다 또 써달라고 하면 또 써줘요. 몇 개 써줍니다. 몇 개 써주고 그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됩니다. 뭐냐 내용을 개요를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요로 내가 만약에 책을 낸다면 목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개요를 뚝 통으로 넣으면 목차를 이렇게 뽑아줘요. 그래서 1장 인생 이마, 2장 합격 노하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 쓰는 거죠. 잠깐만 뭐라고 썼다고요? 인생 이막 두 네.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합격 합격 노하우, 노하우. 세 번째 두 번째 기회, 4장 늦은 출판서, 5장 꿈꾸는 직장생활. 저렇게 하면은 에세이의 개요,
에세이의 타이틀이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에세이지만 제가 예스24나 웹사이트에 책 소개문으로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제목을 넣으면 40대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고 제목을 넣는. 이런 것들 딱 저는 앞서서 보신 대로 제목만 넣은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조금 더 우리나라 맥락으로 잘 만드느냐? 이거는 학습을 네이버, 말로 했으니까. 네, 블로그 이런 걸로 했으니까 좀 더 부드럽게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뭐 그거 말고도 좀 재밌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상세 페이지.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 팔 때, 그냥 저는 챗 GPT 강의 영상으로 한번 쇼핑을 만들어 볼 거야. 특장점을 저렇게 써줍니다.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챗 GPT 실전 노하우. 그다음 저렇게 내용을 쓰면 저걸 갖고 이런 식으로 상품명, 추천 멘트, 판매 대상, 이런 거 다 뽑아줍니다.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많아요. 메뉴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블로그 포스팅, 책 초안, 상세 페이지, 검색 광고, 링크드인, 채용 공고, 심지어 편지 써달라는 것도 다 해줍니다. 지금 이거 지금 테스트 방식이죠. 음성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죠, 서비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음성 붙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데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몇 개 붙이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무궁무진해집니다. 어플리케이션 어떤 게 붙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건 글만 써주잖아요. 근데 그 글에다가 예를 들면 TTS를 붙여서 음성형 목소리를 붙이면 얘가 소설을 읽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요즘에 또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요즘에 또 쇼츠 유행이잖아요. 참나. 유튜브 쇼츠 그냥 한 10분이면 하나씩 만들어요. 실제로 저랑 지금 감독님 같이 오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테스트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테스트 채널에서 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재밌는 얘기 알려줘. 그랬더니 얘가 재밌는 얘기를 쫙 주제로 뽑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럼 이 주제로 쇼츠 영상 할 만한 내용 써줘. 그럼 얘가 쭉 내용 써줘요. 그럼 그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요즘에는 영상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컨트롤 V 해요. 그럼 거기에서 얘가 맞는 영상이나 음원을 알아서 갖고 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골라줘요. 약간만 손대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뭘로 할 건지도 골라요. 속도 정해요. 출력 이러면은 나오는데 그 손에 익숙해지면 10분이면 됩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제 책이 나왔거든요. 마흔 수업이라는 책이 네. 나오는데 그 영상 그 홍보 영상 되게 제작하고 싶은데 제가 강의하는 영상도 있지만 마흔 수업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책의 내용을 그쵸. 딱 주고 네. 걔 보고 알아서 네. 영상 만들어. 그럼 지가 네. 알아서 음악 그림 다 붙여서 영상 네. 착착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는 되게 심플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책의 한 단락을 넣으면 돼. 챗GPT에 넣은 다음에 맞아. 요약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쟤를 활용해서 하면 되겠다. 한 달락을 주면 챗GPT한테 네. 이걸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를 짜줘. 네. 그럼 제가 짜줘. 그럼 그걸 갖다가 영상 AI한테 갖다 집어넣어. 그렇죠. 그럼 영상 AI가 그걸 만들어서 음악까지 딱 해서 쫙 뽑아줘. 맞습니다. 역시 응용력이 좋으십니다. 네, 제가 샘플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진짜 죽겠다 정말. 네,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건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오. 우리는 정말 인간은 정말 이 이상의 일을 해야 돼 이제 네. 진짜. 자 보세요. 마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펀 팩트라고 해서 얘한테 뭐라 물어냐면 그냥 재밌는 얘기들 좀 뽑아줘 이랬더니 얘가 아보카도 뭐 해서 저희가 나인 펀 팩트라고 지금 채널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뽑았어. 네, 저거 챗GPT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대본을 쓰고 그래. 그 대본을 갖고 영상 툴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냥 저런 식으로 아보카도에 대한 재밌는 9가지 사실. 그럼 저런 영상들 저희는 하나도 소스 없고요. 저거 다 저작권 오케이 되는 소스니까 저렇게 하면 이제 영상 하나 저거 하나 만드는데 10분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죠. 뭐 펀 팩트 고양이에 대한 재밌는 사실 9가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저 영어 내용 막 해석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영어로 만들어야 글로벌 타겟이 되니까 그냥 영어로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심지어 그랬더니 저희가 또 이거 요즘에 만든 것 중에 이것도 만들었거든요. 공룡에 대한 10가지 재밌는 사실. 이랬더니 심지어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조금씩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는 이 영상 뭐 그냥 계속 올려봤는데 반응이 와요. 그리고 좋아요도 23개 달려있잖아요. 어디다 올린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쇼츠로. 네, 유튜브에 지금 저희가 펀팩트 쇼츠칩이 이래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재밌다고 좋아요 누르잖아요. 근데 저는 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잘 모르고 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솔직히 몰라요. 한국어로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한국어가 오히려 더 쉽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어로 되는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가 알아서 저 영상 다 찾은 거잖아. 네. 그런 거 이제 골라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는 자동으로 줄수 있는데. 편집할 때 저런
이런 거 영상 찾는데 하루 걸려. 그쵸. 지금 쓰시는 툴은 거 유료예요, 무료예요? 아, 유료 툴이 있고요. 그런 툴들이 국내와 국외에 많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 좀 가격대가 많이 내려가서 그냥 뭐 쓰더라도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안 되는 수준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런 툴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데들이 소위 요즘에 크몽이나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지식 플랫폼들에서 자동화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런 툴을 사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쓰면서 수익 내고 뭐 이런 형태에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심지어 뭐 제가 이제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이 챗GPT 들어가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 구글의 스프레드시트가 있잖아요. 구글 네, 독스. 네. 거기에 일종의 프로그래밍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코딩을 좀 해놔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냥 제가 지금 펀팩트잖아요. 그러면은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쓰면 이걸 한국어잖아요. 네. 자동으로 이 구글 그 번역기의 그 API를 갖고 와서 영어로 바꿔요. 그다음에 영어로 바꾼 다음에 블로그 글을 영어로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국어를 써줘요. 그 다음에 또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랑 맞는 이미지를 가져와. 그럼 또 웹사이트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챗GPT로 그냥 그 검색 최적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쫙 해놓으면 무슨 엑셀 시트인데 한 번 버튼 누르면 글이 그냥 하나씩 다 써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제 붙여서 블로그 하면은 블로그도 되는 거죠. 딴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네. 얘가 실제로 아까 국내 툴들이 그냥 그런 정보성 걸만 써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건 또 다른 툴이긴 한데 소설도 이렇게 써줘요. 예를 들면 내가 소설을 쓰고 싶다. 1인칭 객관적 시점에 우아하고 주요 인물은 미경이야. 장소는 부산이야. 시간은 2044년인데 강의한 도난 사건. 글쓰기. 그럼 이렇게 한국어 영어로 글을 써줍니다. 미경은 강의 안에 앉아 교수를 훔쳐보며 주의를 기울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TTS 해가지고 아까처럼 되게 긴장되는 목소리를 자동화하거나 이거를 또 쇼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영상 붙여가지고. 그럼 막 되게 막 얘가 침울한 걸 해서 미경은 강의실에 앉아 교수를 훔쳐보고 영어 써줬잖아요. 영어로 또 만들면 한국어, 영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시 제목과 가사에 담고 싶은 주제어를 써주면 노래 가사도 써주고 시도 써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MBTI 연애 편지, 첫 문장 자판기. 자, 이걸 보시는 분 중에 이럴 것 같아. 어? 네. 이거 보는 분들이 네. 나 살아있는 동안에 네. 저런 일로 내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다 이런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 어때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식인들이 이거를 보고 다 흥분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이게 어디까지일까에 맞아요.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페이스북 보면 그 그 어느 얘기야. 부분보다 제일 신나게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 이게 되게 웃긴 게 교수님들이 계속 글을 쓰면서 뭘로 행복해하는 줄 아세요? 뭐 야 얘가 틀렸어. 얘가 틀린 걸 내가 발견했어. 야 아직 안 돼. 아직은 사람이 필요해. 이런 걸로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 페이스북에 그런 거 진짜 네,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요. 요새 야, 챗GPT 틀렸어. 못 써먹어 막 이러는 거죠. 못 써먹어, 못 써먹어. 심지어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게 맞아요.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가장 이 AI 팀에서 유명한 구루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챗GPT 난리라고 하는데 이거 기술 별거 없어. 옛날에 있던 거 비슷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별거 없는 기술을 1억 명이 쓴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무서운 거야. 맞아요. 무서운 속도로 똑똑해질 테니까. 네. 학습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참 또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것도 그걸 노린 게 아닐까? 네. 오픈 AI는. 맞아요. 그게 왜냐면 실제로 이것도 여담인데 이게 지금 수준의 학습할 때 이미 사회적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인공지능은 어쨌든 통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웠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더라도 이지를 썼을 그치. 때 이게 맞다는 걸 해줘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결국엔 이거 처음에 누군가가 계속 체크를 해줬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체크를 누가 시켰느냐? 누구? 이른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썼어요. 아,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인공지능을 가르치느라 인간 지능들이 이제 싼 값에 취급당하고 그렇지. 그리고 인간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타임즈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제 별의별 글을 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의별 글을 다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네. 뭐 갑자기 욕도 보고 잔인한 내용도 보고. 근데 이게 얘가 학습했는지 안 맞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맡긴 데들이 저가로 막 하다가 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서 계속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학습에 있어서 결국 인공지능을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인간이 오히려 어떤 취급을 낮게 그렇지. 당하는 이런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해외 언론들에서 약간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지금은 1억 명이 그 역할을 베타로 지금 해주고 있는 흥분해서. 네,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아이러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왜 이게 초기에 걱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입소문이 났어요. 맞아요. 야, 챗GPT 나왔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다 들어간 거지 오히려. 네. 야, 자 또 이래서 국내 그 서비스 활용 사례까지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챗GPT가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국내국에 할 거 없이 글로벌 강자 한 명이 모든 시장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어떤 AI 기반의 서칭 시스템이라든지 AI 기반에서 우리가 키워나가는 플랫폼이 또 한 번 챗GPT로 그러니까 글로벌 석권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질 수 있을까? 네. 어떨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내에서 그나마 이제 그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는 여기 사업 안 해요? 카카오는 이제 약간 아트 쪽에 가까운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아. 그림 그리는 쪽에 이제 칼로라고 하는 녀석이 이미 있어서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으로 시까지 써가지고 책도 냈어요. 네. 네, 그런 이제 아트 쪽에 좀 더 특화된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서도 엑사원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 그 사진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진 네. 사이트랑 같이 또 협업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SK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러한 초고대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내 서비스는 한국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쓰니까 우리가 좀 특화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챗GPT 같은 녀석들이 학습 방식은 어차피 그게 다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못 갖고 오더라도 일부 이제 학습하는 방식을 갖고 오거나 혹은 이제 SKT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휴하는 형태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휴하거나 그 모델을 활용해서 본인들만의 데이터를 만들거나 그러면서 이제 생존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싸움은 앞서 얘기한 대로 구글 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어디가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 가지가 왜 구글이 거기서 목숨을 걸었느냐 해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이게 검색 엔진이 진화해서가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챗GPT나 이러한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정보를 받는 방식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결과가 10개 나왔잖아요. 혹은 30개 나왔잖아요. 그럼 페이지를 넘기죠. 그럼 그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답이 하나 나와요. 광고를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구글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는 검색 광고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큰일 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는 그래도 있는데, 그죠? 검색 광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넷플릭스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수많은 IPTV들이 이렇게 뭐 건당 광고하고 건당 유료화하다가 갑자기 넷플릭스 나오니까 광고가 다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 대신에 넷플릭스가 구독제로 바뀌었잖아요. 월정액제로. 그래서 월정액제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모든 OTT가 좀 다 월정액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것도 만약 이 챗GPT가 좀 더 진화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광고 노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독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AI 챗봇이나 정답을 내가 듣다가 한 3번 들으면 원치 않지만 저기 잠깐만요, 저 광고 한번 하고 갈게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인공지능이 광고 멘트를 준다거나 그런 형태니까 결국에는 개수는 줄어든다. 그리고 노출은 덜 된다. 그럼 거기서 지금까지 검색 엔진에서 이른바 CPC라고 해서 클릭당 단가로 먹고 살았던 전반적인 전 세계 광고 시장 자체가 아주 크게 바뀔 수 있다. 라는 것도 이게 갖는 의미예요. 퍼포먼스 마케팅 다 사라지겠다. 그럴 수 있죠. 퍼포먼스 마케팅이 빅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고객의 알고리즘을 따라가면서 광고를 배치한 거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고객이 그런 식의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네. 이 검색판의 고객이 없어지면 그쵸. 딴 판으로 옮겨가면 네. 광고도 바뀌어지니까 광고가 바뀌어진다는 건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큰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그 구글의 그 음성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스피커들 있잖아요. AI 스피커. AI 스피커 중에 그 구글 AI 스피커를 유튜브 음악을 들으면 유튜브 음악 중간중간에 오디오 형태의 광고가 나와요. 마치 우리가 라디오 듣다 보면 라디오 중간에 광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형태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말로 챗봇에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대답을 하다가 어느 중간에는 내가 이야기한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형 광고를 할 수 있죠. 너무 잘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 개수는 줄어들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광고가 지금처럼 많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광고의 절대적인 개수는 줄고 하나의 단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엔 그 안에서 차지하고 싶은 것들은 또 치열하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것만 몇 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AI 챗 GPT로 불이 지펴진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이미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AI를 가지고 많은 어떤 서비스도 나오고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것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어쩌면은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사람들이 AI에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네. 이제 빅데이터 분석할 때도 그렇고 소셜 분석할 때도 그렇고 SNS 분석할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무료 툴이 많아요. 아하.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있는데 또 역으로 그 툴을 만든 데들도 오픈 AI 같이 뭔가 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거나 하지 못하니까 이게 비어있는 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들으신 분은 어쨌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 이렇게. 그다음에 다양한 활용 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까 뭐 상세 페이지 쓰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런 너무 것들도 많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싸운다.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면서 있는 거 잘 쓰면 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타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하면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유튜브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한국형 유튜브 만들겠다라는 사람들 많았어요. 또 알파고 처음 나올 때 한국형 알파고 나오겠다. 맞아, 그랬었어요. 대부분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본을 못 따라갔거든요. 그럼 누가 성공했느냐? 올라탄 사람.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미 이렇게 된 판에 올라타서 응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AI 부분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게 인구 때문에요. 5천만이 우리 거를 한국어로 아무리 AI를 똑똑하게 만들어도 수십억 명이잖아요. 영어권은. 그렇죠.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전 세계. 이 영어로 똑똑하게 만드는 건 당연하게 엄청 힘들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봤자 한국어 쓰는 사람 5천만밖에 안 되니까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천만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 저는 이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양이 많아야 확률이 높아지고 똑똑해질 수 있어서 아 진짜 그러면 이거는 요 미국 AI의 미국판을 좀 잘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AI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럼요. AI 발전이 엄청 네,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내부 네네. 안에서.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AI의 발전들이 네. 결국엔 글로벌과 어떤 식으로 핏을 맞출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 고민 하지만 많이 하겠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때는 일단 우리나라 한국어가. AI가 꽤 괜찮은 게 많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 거를 일단 써보시는 거를 여러 가지 툴들을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해보시면 실제로 업무에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혼자서 일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직원 100명 생긴다고 그 사람들 쓸 줄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내가 무슨 일을 혼자 하는데 누군가가 너한테 인턴 직원 100명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이 100명을 어떻게 쓸 줄 몰라요. 그렇지. 해본 사람은 할줄 네. 알지.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상황은 100명까지는 아니라도 한두 명 붙어 있을 때 계속 해봐야 돼요. 너무 다르지. 네. 계속 해보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열렸을 때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아까 여기 이제 커머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실제로 커머스에서 요즘에 연구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 국내에 이미 유료 서비스로 나온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자동으로 얘가 이 우리 인스타그램에 있는 어떤 구매자 그리고 내 쇼핑몰의 구매자의 패턴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시간이 되면 컨텐츠 글을 쓰고 이미지를 올려서 포스팅을 해줘요. 심지어 댓글이 달리면 CS까지 자동으로 해줘요. 그리고 건당 얼마씩을 받아요. 이런 BM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인간이 집중해야 되는 영역과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지금부터 써보시면서 네.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또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 뽑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 뽑는 거. 여기 대로 40대 여성을 위한 뷰티 관리 서비스를 제가 만들고 싶어요. 미경 박사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안을 이렇게 많이 뽑아줘요. 우리 엄마 피부 관리 끊어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죠. 네, 이거 그냥 딱 저거 쓰면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골라 쓰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나중에 자동화도 하면은 저걸 갖고 하나하나 포스팅 만들고 40대 여자들이 이제는 예뻐질 시간입니다로 60초짜리 영상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면 얘가 또 내용 쓸 거잖아요. 만들어주겠지.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들 많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는 거 플러스 머리가 네. 너무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맞아요. 전에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저 지금 언제랑 똑같냐면 제가 3년 전에 네. 코로나 딱 맞이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웹3로 가는 거죠. 웹3 세상에는 반드시 AI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2 시장에서의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때 제가 지난 3년 전에 웹2 시장을 한 번에 공부하느냐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거기다 웹2 시장 자체는 마스터를 했다고 봤어요. 근데 웹2 열리면서 이제 블록체인서부터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이제 갑자기 요번에 이제 AI에 대한 충격이 사실 있었던 건데 네.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이제 화들짝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머리가 되게 복잡하네요. 그때랑 3년 전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공부해 나가면서 잘 응용해 나가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뭐 나에게 되게 좋은 인턴 한두 명이 생겼다. 그쵸. 근데 이것도 알아야 인턴을 활용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문을 잘하는 게 이제 진짜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질문을 잘하면 답변은 AI가 해주니까. 그치. 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 네, 맞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얘기만 그럼 할게요. 뭐냐면 그래서 이 챗GPT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네. 요즘에 생성형 이미지 AI가 네. 나오면서 되게 또 특이한 용어 하나가 생겼어요. 뭐예요?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오케이, 이게 이런 말이 뭘까요?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들의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롬프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단어 자막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그림을 텍스트로 시키니까 어떤 단어를 써야 얘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가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갔어. 네. 그 단어에 더 정확히 AI가 반응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미 그림 쪽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어떤 이런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뭐 뒤에다가 HD 뭐 이런 걸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4K 이런 걸 넣으면 실제로 이미지가 4K 고화질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어떤 구조로 어떤 단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정확하게 나와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위키북처럼 사람들이 노하우를 모으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나 있어요. 된다고 봐. 네. 그것도 물론 이제 AI가 완전히 정복해 버리겠지만 계류 중간에 비즈니스는 될 것 그쵸. 같고 네. 예를 들면 팝하고 네. 그 한글로 써서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한글을 잘 써야 번역이 잘 되는 거 맞아요, 아세요? 맞아요. 한글에 네. 그러니까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주어 없이 말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모습은 너무 이게 비참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주어를 다 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를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팝하고가 번역을 잘하게 하려면 한글을 팝하고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네. 이런 식의 어떤 그쪽 프로토콜에 맞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되네요. 네. 그런 것들도 약간의 말씀하신 몇 년 동안에 뜰 수 있는 뭐 직업군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뭐 AI가 잡아먹겠지만 이 프롬프트조차도 네. 결국은 이게 왜 그 중간에 빈자리를 메꾸는 직업들도 꽤 나오겠다. 네네네, AI와 맞습니다. 인간과의 빈자리.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하는 툴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그치. 지금 하나의 일처럼 있잖아요. 언젠가 그것도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하겠죠. 근데 인간이 중간에 지금은 껴있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요소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내가 원하는 요소를 뽑아주기 위해서 얘한테 어떤 문장으로 질문을 해야지 잘 답이 나올까라는 게 또 하나의 좀 컨설팅 같은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주 재밌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챗 GPT라는 새로운 화두가 우리에게 던져지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네이버 클로바 정도만 쓰면서 팝하고 정도만 쓰면서 이게 인공지능인가 하다가 네.
그 이상의 것이 툭 튀어나오니까 진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진짜 과거 옛날 그랬잖아요. 이제 결국 그 앞으로 우리의 인터넷의 미래는 결국은 다 AI로 간다라고 막 얘기했을 때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저 책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나는요 내가 AI 못 보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60도 안 됐는데 AI를 보내. 그러면 80쯤 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무서워 죽겠네. 그럼 너 걱정. 늙을수록 학습 능력은 떨어질 텐데 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는 저의 나이에 맞게 대답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걔한테. 지금도 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내가 학습 능력이 떨어졌어. 그러면 70살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해줘 라고 하면은 똑같은 내용을 70살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난 그렇게는 하기 싫어. 그렇다면 그때도 기분 저희는 나빠. 인공지능한테 20살의 컨디션으로 대화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아유 정말로. 자,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NKTV 구독자분들에게 특히 알려주고 싶은 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앞으로 전 국민 1학년이다. 전 세계 1학년. 맞아요. 어차피 이런 거 다 처음 나온 제품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 1학년이라서 누가 먼저 공부하는 사람의 문제고 그리고 공부하면 중심부고 공부 안 하면 누구나 그 서울 한복판 살아도 외곽지 사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나중에 공부할 이게 이런 식으로 세상 발전이 엄청 빠르게 세상이 우리 개인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똑똑해지잖아요. 네. 훅 가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럼 자포자기하게 되니까 이렇게 영상 볼 때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찾아도 보시고 네. 이게 뭔가도 한번 나도 사용도 해보고 뭔가도 한번 보고 세상의 흐름이 어디 가는지 한번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보신 분들이 댓글에 실제로 쓰고 나서 어땠는지를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역이요. 네. 개발이라고 하거나 발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발견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써보면 A라는 사람의 질문과 B라는 사람의 질문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과 하는 영역에 따라서 얘한테 다 다른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발견한 거를 공유하면서 같이 이거를 공부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알려준 A to Z를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내 영역에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얘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답변을 이렇게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걸 서로 공부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공부하는 되게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댓글을 좀 다시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좀 즐거움으로 그냥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뭐 무섭다, 뭐 나랑 뭐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분명히 레벨업 된 거 같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소장님 또 한 번 나오셔서 이거 흐름 엄청 빠르잖아요. 이 빠른 흐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한 번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